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원희룡 도정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의원들의 혹독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의 해명 자료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역시 시작은 예산 문제였습니다. 올해만 불용되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1조 5천억 원. 제주도의 부실한 재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액이라든가 나오는 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다시 검토하는 옥상옥 예산심의로 불용액이 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수요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방재정이 필요하고 집행 못하겠다고 하면 편성 잘못한 거죠.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그럼 예산 개혁이 대상이 어디냐? 집행부죠. 근데 자꾸 초점을 의회가 무슨 예산 개혁을 할 우리가 집행 권한이 있습니까? 일부 상임위는 감사를 일시 중단하는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협치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피감부서도 아닌 소통정책관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못하면 여기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사과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세요. 감사 시작부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기선제압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예산 파국부터 시작된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이 임시회 기간 강도 높은 감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농협 선과장의 품질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매시장별 감귤 최저가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인 118건이 농협 선과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찬문 의원은 청귤을 가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제주항에 국제선 터미널이 없어서 배 안에서 간단한 심사만 받고 입국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 검사가 시작됐는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짧아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크루즈 여객선에서 내린 외국인 승객들이 국제 여객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검역을 받고 출입국 심사와 세관 검사까지 마친 뒤에 제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배 안에서 간이 형식으로 이뤄졌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 겁니다. The fast speed, the time, the short time that the Jeju offer us an amazing terminal like that, it's impressive. That's why I'm very proud about Jeju. 앞으로 이렇게 국제 여객 터미널이 개장됨으로써 이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크루즈 관광객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출입국 심사는 물론 면세품 화물 검사가 강화되면서 대여섯 시간에 불과한 제주 체류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광을 마친 뒤 출항 30분 전까지 돌아왔던 승객들은 앞으로는 2시간 전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크루즈 2척 이상이 몰릴 경우 제주 관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2시간, 타는데 2시간, 그러면은 이 배 같은 게 6시간 주거든요. 그럼 2시간 갖다 투어가 됩니까? 특히 체류 시간이 짧아질 경우 골목 상권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관광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크루즈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크루즈를 이용한 무단 이탈자가 늘면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 중국 국적 크루즈 여객선. 이 배에서 내린 중국인 30대 남성 2명이 제주에 입국한 지 2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18일 날 천지연 폭포에 일정이 한 3시 10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한 30분 안에 좀 도주를 하셨네요. 이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를 떠나 여수에 도착한 뒤에도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찾아 나섰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탈한 크루즈선이 어디에서 식당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세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갑니다. 다시 이제 적발해서 강제 추방을 시행인데. 지난 18일에는 부산에서도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13명이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크루즈 여행이 늘면서 크루즈 여객선이 불법 체류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무단 이탈한 불법 체류자는 1,400여 명이나 됩니다. 크루즈 여행이 밀입국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입국 심사 강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된 중국어선은 제주해역에서 6척, 서해해역에서 16척이며 주요 위반 내용은 조업 위치 허위 보고와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입니다. 해경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연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 올 들어 불법 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85척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이런 용과나 패션 프루트 같은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수입 과일 증가로 국내 과일 시장이 위축되면서 농가들이 새로운 장목을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급증하는 열대 과수 재배, 문제는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15년째 용과를 재배하고 있는 오원명 씨. 올해 수확을 마치면 내년엔 용과 대신 감귤 농사를 다시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값싼 용과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오면은 내일 아침 나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그거는 노지에서 많이 생산되고 또 우리보다 돈 값어치가 뭐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15,000원 받는 거면은 거기서 15,000원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우린 또 15,000원 받아도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은 망고와 용과, 아보카도 등 8가지로 10여 년 전보다 품종이 다양해졌고 재배 면적도 갑절 증가했습니다. FTA에 대비한다며 열대 과일을 대상으로 고소득 장목 육성 사업이 실시된 데다 일부 품목은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재배 농가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FTA로 국내 과일 시장이 개방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동남아산 열대 과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뿐 아니라 제주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의 절반을 차지하는 망고 수입량은 작년보다 90% 폭증했습니다. 여기에다 열대 과일 주산지인 아세안과의 FTA 발효 10년 차를 맞는 내년부터는 관세가 20% 인하돼 제주산 과일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열대 과일이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관세 인하가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 현황이라든가 수입 단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인기를 끌고 있는 열대 과일. 지난 90년대 수입 자유화로 무너진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꼼꼼히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성산포와 전남 장흥을 오가던 여객선 오렌지호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합니다. 제주도와 여객선사에 따르면 오렌지호는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고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비수기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첫 운항을 시작한 오렌지호는 세월호 여파로 승객들이 줄면서 2년 동안 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신영주 소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노형동 송충삼 씨가 5만 원,
돈사돈 양정기 대표가 100만 원, 아이코리아 제주도 지회에서 10만 원, 레츠런파크 제주지역본부 임직원들이 300만 원, 한림읍 이달순 씨가 1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임직원들이 5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선호텔 1층 연회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7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산포 지역 시인과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성산포 문화지킴이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도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내고 집필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제주도 인구가 크게 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난개발,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심도 있는 취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 유통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쓰레기 매립장 포화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70회 경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오임관 지방청 안전계장에 교통안전 슬로건 선정과 교통무질서 관행 근절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습니다. 또 이길형 지방청 정보 2계장이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유공경찰관 11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경관과 건축 분야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경관법과 건축법에 의한 심의 대상인 경우 기존의 두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해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꾸려지며 심의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어 징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328억 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425억 원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